원래 같았으면은 장이 좋을 때 이게 엄청 화두가 됐을 텐데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유망 혁신 분야 관련된 리포트 무려 132쪽짜리인데 요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1995년에 인터넷이 뭔지를 유명한 쇼에 나가서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인터넷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비웃으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그 영상이거든요. 제가 심란할 때마다 이 영상을 한 번씩 틀어서 봐요. 잠깐 설명해드리면 빌 게이츠가 인터넷으로 뭐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야구 경기 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비웃으면서 라디오로 들으면 되잖아요 이러더니 빌 게이츠가 근데 그 야구 경기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녹음기 쓰면 되는데 못 들어보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가 인터넷으로는 대신 관심사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진행자가 저는 전문 잡지 아주 비싼 전문 잡지를 2개나 구독 중인데요 하면서 비웃어요. 빌 게이츠가 인터넷으로 관심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그 인터넷 하는 사람들 그 뭐 찐따들 모여있는 채팅방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청중들하고 같이 웃어요. 이거 진짜 한번 꼭 보세요. 나도 혹시 너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닫아놓고 보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반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할 때마다 보는 영상인데 강추드립니다. 이때 빌 게이츠가 이걸 느껴서 그런지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년 내에 일어날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올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금리 인상은 무서워하는데 10년 뒤에 세상이 바뀔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는 당장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아마 이때 이걸 느끼고 유명한 명언이 이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불안할 때 좀 더 멀리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민심이 안 좋은 욕 많이 먹고 있는 분 캐시 우드 혁신 유망주 대가인 캐시 우드가 몸담고 있는 아크에서 매년 유망 혁신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내주는데 이거 무료로 이렇게 내준다는 게 너무 고마울 뿐인데 이 보고서 잠깐 오늘 몇 개 얘기해 볼 건데 특히나 올해 전환점 2021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점에 도달한 키워드 5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2020년 2030년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좀 극단적인 자료예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비혁신 분야의 주식이나 자산들은 연평균 3%밖에 못 오를 것이다. 덩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2030년 가봤자 어차피 3%씩밖에 안 큰다. 별로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게 별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5가지를 골라준 건데 AI 클라우드와 모빌리티 배터리, 블록체인과 디지털 지갑, 로보틱스와 3D 프린팅, 유전자 편집과 분석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 5개에 다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곳. 저는 공부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 유전자 편집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바이오 쪽에 약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투자를 아예 안 건들고요. 아무리 누가 전문가가 나와서 조사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이해하는 쪽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개 이제 한 3개 정도 골라왔는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차피 여러분들 유망주나 장기 주식 할 거 몇 개씩 골라놓으시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캐시 우드가 인터뷰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혁신주들이 할인 판매 중이다. 지금 기술주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변동성 활용해서 이익 높인다. 아마 지금 민심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도 CR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캐시 우드 ETF랑 나스닥이랑 비교한 거 보시면 변동성 보이시죠? 지금 나스닥하고 만났습니다. 코로나 저점에서 캐시 우드 ETF 혁신주가 날아갔다가 박살나면서 다시 만났어요. 나스닥 ETF랑.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민심이 안 좋은데 캐시 우드는 야 우리께 저평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 민심이 안 좋으면 지금요 안티 캐시 우드 최근 기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안티 캐시 우드 ETF 있는 거 아세요? 혁신 유망주에 하락에 베팅하는 ETF도 있어요. 미국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숏 아크, S 아크인데 이게 지금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르르 여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혁신주에 숏 베팅하자. 이제 혁신주는 끝났다 이런 기사들 몰려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캐시 우드 울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모두가 혁신주에 몰려가더니 또 올해는 모두가 혁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는데 그래서 5개 중에 몇 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 우드 역시 테슬라가 주종목답게 전기차와 배터리 우리도 배터리 쪽 하면 이제 LG 쪽도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캐시 우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배터리 가격이 급감하고 본격적으로 드디어 전기차 대량 생산 들어가면서 더 가팔라지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더 가팔라질 거다.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 가격이었는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싸질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10년 동안 싸지면서 전기차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질 거고 고객들 구매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이다. 그래서 보통 신기술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점점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S커브를 보이는데 전기차는 성장세가 보통은 둔화되는 게 정상인데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 연평균 50%. 야, 테슬라도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무난하게 50% 성장한다 그랬는데 캐시우드도 연평균 50%씩 향후 5년 간다고 했습니다. 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뭐 480만 대인데 불과 5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4천만 대면 10배죠. 정확히 8배인데 지금은 테슬라나 전기차 한두 대 모이던 게 진짜 5년만 있다가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 드리고 지금 대장주 테슬라부터 포드, GM 이쪽도 많이 빠져 있고요. 전기차 관련 배터리 ETF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더 빠질 수 있지만 이렇게 20-30%씩 일괄적으로 다 빠져 있는 장은 흔하지는 않은 장입니다. 정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장이죠. 소목님 저 이제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은 웬만한 거 아무거나 사도 다 돈 버는 장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관련주 아무거나 사도 한 3개월 있다 보시면 돈 벌 정도의 폭락 이런 상황이고 제가 일부러 대형주 위주만 갖고 왔는데 지금도 물어보시는데 뭐 루시드나 리비안 뭐 등등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고변동 주식이라 여기 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기차 시장 커지면 다 같이 또 수혜를 보는 시장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변동은 훨씬 심할 수 있다. 이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시장 커질 것 같다면 한두 개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디지털 소비자. 저도 MZ세대라 그런지 이게 진짜 인상 깊었는데요. 신인류의 등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 그러면 거품이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렵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려 38%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들이 24시간 깨어 계시면 이미 38%는 온라인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메타버스에 하루에 거의 40%를 보내고 계신 거고요. 캐시우드 자료에 따르면은 불과 10년 뒤에는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랑 메타버스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뭐 몇 시간 깨어있든 간에 그 중에 절반은 거의 온라인에서 더 많이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료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뭐 용어만 그런 거지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제 캐시우드는 여기서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소셜 플랫폼들이 점점 더 10억 돌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10억 명 이용자 돌파하는데 8년 걸렸고 유튜브 7년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7년 이렇게 걸렸는데 틱톡이 5년. 그래서 이미 6개 플랫폼에서 매달 인터넷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고 29개 플랫폼에서 1억 이상 이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뭐 온라인이 이렇게 몽키처럼 접속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디가 좀 관심 있냐는 말인지 들어보니까 이쪽입니다. 캐시우드가 좀 특별하게 말한 게 전자상거래는 크고 있는 건 알겠는데 급성장은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소셜미디어 쪽 커머스가 엄청나게 급성장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연평균 41%, 5년에 2배.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지금 소셜 커머스가 아직 전체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요게 2배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시장.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도 소셜 커머스 결제 이용하려고 그러고 유튜브도 어떻게든 NFT니 뭐니 이용해가지고 뭔가 결제 이런 걸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요 시장을. 그래서 이쪽 소셜 커머스가 유명하다고 보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게임 자체도 소셜 플랫폼이래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1위가 트위치거든요. 트위치 참고로 아마존이 인수해서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상거래 커머스가 일어나면서 게임 자체에서도 수익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마소가 블리자드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게임 이용해서 사람들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난 수익화가 또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이런 소셜 커머스가 이루어지려면은 본격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또 수혜 보는 게 디지털 지갑이고 이 디지털 지갑의 선두주자는 지금은 우리가 요즘 관심 없는 반토막 나 있는 페이팔과 스퀘어 지금 뭐 폭락해 있죠. 페이팔,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록이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JP모건이나 전통 금융사들의 계좌 수를 순식간에 뛰어넘고 있고 격차를 벌리고 있다. JP모건이 30년 동안 모은 게 6천만 개인데 이 페이팔과 스퀘어, 블록이 모은 계좌가 7천만 개, 8천만 개인데 10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뭐 연평균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근데 주가는 반대로 지금 뭐 외부 이슈 때문에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긴가민가한데 장기적인 전망은 이렇다고 하니까 한번 또 공부 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비 관련주는 역시 마소는 게임 관련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거 인수하면서 게임
게임 패스, 구글은 유튜브 가지고 있고 아마존은 스트리밍 1등 트위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야 워낙 뭐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쪽으로 보고 있고, 지금 박살나 있는 요즘 뉴스도 안 나오는 페이팔 디지털 결제 간편 결제 원조인데, 야 여러분 스퀘어 페이팔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스퀘어 페이팔 오랜만에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이렇게까지 빠져있을 줄이야. 코로나 수혜주라고 엄청 주목받았었는데, 야 근데 여전히 캐시우드는 이쪽 유망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030년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맞는지, 이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조금 익숙한 분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쪽을 제일 유망하게 보고 있고 시장도 큽니다. 캐시우드도 이쪽 시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AI 인공지능과 IT 분야 지출, 요거는 이제 짧게 말씀드려서 지금 AI 관련된 지출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더 늘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평균 42% 늘리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IT 지출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데 클라우드, IT, 인공지능 요쪽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거라고 자료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좀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투자할 것 같거든요.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다 뛰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인터넷 관련 기업 가치, 인터넷이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쌓아온 기업 가치보다 지금부터 열릴 기업 가치가 8배 가까이 많다라는 자료입니다. 야, 숫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야 너무 낙관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보다가 야 이게 맞다고 싶을 정도로 시장 사이즈를 좀 크게 잡은 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추려서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유망 산업인 거 맞으니까. 그래서 역시 AI, 클라우드 기업들의 IT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혜보는 건 클라우드 3사, 마소, 알파벳, 아마존 3사고요. AI 하면 또 여러분들 테슬라랑 구글 다들 좋아하시죠? 아마존도 알렉사, 인공지능 음성비서 가지고 있고요. 마소도 인공지능 기업들 인수하고 있죠. 참고로 마소가 인수한 뉘앙스라는 기업이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를 만든 기업입니다. 거기 지금 인수했죠. 그래서 마소도 뭐 AI 안 하는 기업 아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시대가 열리면 뒤에서 백업하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기업이 반도체 장비 ASML 왜 빠지나요? 어도비 세일즈포스 이런 거 왜 빠지나요? 하시는데 지금은 이 개별 주식 문제가 아니고 진짜 유망주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대장주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빠졌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죠. 그래서 좀 부진한 것도 있고, 지금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도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면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인데 지금 뭐 외부 이슈 때문에 다 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죽하면 AMD라는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기업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니까 변동성이 더 심합니다. 더 많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대형주 위주가 변동성이 좀 더 작은 편이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반토막, 반의 반토막 막 나는 지금 그런 장세입니다. 진짜. 그래서 잘 모르실수록 더 우량하고 잘 아는 주식에 집중하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적은 주식은 향후에 IT 지출, AI 유망한 거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자 늘어나면 수혜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 5가지 분야 중에 저는 이제 오늘 3가지 정도만 골라온 거예요. AI, 클라우드 쪽하고 전기차, 배터리. 제가 오늘 배터리 얘기 조금 뺐는데 이 자료 보시면은 캐시우드가 배터리 쪽도 엄청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혹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테슬라가 배터리도 잘하고 있지만 이쪽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저궤도 우주, 로보틱스, 물류 자동화, 아마존이 지금 로봇 엄청나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쪽도 있고, 바이오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유전자 편집, 이렇게 5개 정도 올해 변곡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댓글 더보기 링크 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조정장, 하락장을 확신 테스트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너 그 주식 얼마나 잘 아냐? 진짜 확신 있는 거 맞아? 너 그 기업 안다고 투자해놓고 분명히 유망하다고 투자했는데 지금 떨어지니까 너 그 기업 짜증나고 팔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되뇌는데, 제 그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카페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테슬라 995불 때 현금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고통스럽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월 20일 날 이렇게 남기셨는데 일주일 있다가 1월 28일 날 현금을 쥐어짜면서 줍줍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저는 이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돈을 끌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현금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면은 돈을 끌어옵니다. 쥐어짜요. 이분 어떻게 했냐면은 1월 월급과 보너스 모두 때려박았어요. 자동차 보험도 갱신해야 되는데 무이자로 돌리고 보험료로 매수했대요. 제가 이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기회다라는 그 느낌에 당연히 저점은 모르지만은 월급 때려박고 보너스 때려박고 세뱃도 때려박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의 신용대출, 마통이죠. 저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은 보험료까지도 이제 할부로 돌리고 매수했다는 거죠. 이게 이분
이분은 이제 이 확신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누군가 봤을 땐 되게 위험한 소리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느꼈냐면은 이분이 써주신 거예요. 작년에도 조정 때 싸게 사봤더니 확실히 나중에 돈이 되더라. 여기 써있지만은 하락장에 용기 내서 사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돈 벌어본 경험을 해보면은 또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닥을 몰랐지만 그때 눈 딱 감고 코로나 때든 2018년이든 폭락할 때 조금 사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겪어보고 나서 타이밍 재는 거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분할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저랑 비슷하게 그 경험을 하시고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봤습니다. 저번에 테슬라 폭락했었거든요. 최근에 845불 뭐 800불까지인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애플 마소도 빠질 때 산 것 같아요. 거의 최근 들어서 저점이네요. 폭락하신 날에 사셨네요. 그러니까 막 현금 끌어다 사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사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량주 아니면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정말 공감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고 반등할 때 조금씩 현금 늘리면 됩니다. 현금은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모아가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폭락할 때 분할 매수했다가 좀 반등하면은 정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면 조금씩 팔아서 일부 현금화. 이것도 방법이죠.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